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세상에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소울메이트, 영혼의 단짝, 나랑 정말 쿵짝이 잘 맞고 대화도 잘 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모든 게 똑같을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이해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와 내가 똑같기를 바라는 순간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충돌의 틈으로 상처가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서로의 다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또 이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앞으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분석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다 보면 앞으로 시장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꿀팁들 또 힌트들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강의 시작할 거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서는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바로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궁금한 내용들 있으셨다면 같이 올려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되는 투자의 신 2부에서는 종목 진단이 이어지니까 궁금하신 종목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남겨주셔야 하고요. 미리미리 또 전화로 문의 접수해 주셔도 좋겠죠.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역시나 반올림 100%님, 또 WTN님과 서당계 1년차님 모두 잘 오셨습니다. 차오차오님 반갑고요. 네츠님 오늘도 출석 체크하셨네요. 자, 그리고 남극곰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불꽃줄보님과 함께 또 멀고도 먼 길님 오셨습니다. 아, 수익으로 가는 길이 조금은 가까워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시장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보내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SCHD 러브님 오늘도 같이 해주고 계시네요. 벙벙님과 또 송현수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다 수익님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진달래님까지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행복하자님, 땅하늘님까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중간중간 궁금한 내용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운용형님, 오늘의 강의는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코스닥 얘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확실히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워낙에 시장들이 보합으로 모두 다 양시장 마치긴 했지만 코스닥이 다시 한번 좀 800선을 좀 뚫어줬거든요. 코스닥 시장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네, 코스닥 하면 802포인트. 그 1월 27일자로 이제 1월 27일 설 연휴 기간 직후 이제 한 3, 4거래일 정도 올려치고는 코스피 지수는 우하향 박스권에 접어든다. 네. 라고 설 전후 시점 이제 투자의 신 방송에서 드렸고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는 1월 27일 이후로 역시 좀 박스 그리고 우하향기 있게 그렇게 지금 지난주까지 만드는 양상이었는데 그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이제 우하향론들이면서도 코스닥에 대해서는 디커플링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그리고 계속 2월 달에도 항상 802포인트, 이게 코스닥의 802포인트가 그 주간 차트에서 딱 일목균형 구름대 하단곡이 해당하는 정도 수치인데 코스피가 그렇게 우하향 박스로 좀 약한 국면을 가져가도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나오고 결국 올해 그래도 한 봄 이전에 3월 이전에 802는 닿을 것이다. 그런데 닿고 나면은 거기서 닿았다고 이제 다시 빠질 것인지 아니면은 닿고 나서 이제 다른 얘기
오히려 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얘기를 하인지는 802포인트 도달하고 나서 보자. 네.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이 코스닥이 지난주 딱 금요일자로 802포인트 딱 닫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올랐었죠. 월요일 날 어제 올랐었는데 지금 코스닥 주간 차트 요 양상 보면은 잠시만요. 이거 HTS에서 그냥 차트로 직접 보이는 게 좋겠네요. 네. 이게 코스닥이 이제 주간 차트가 되어 있는데 네. 지난주가 딱 지난주 여기 일목균형 딱 하단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802포인트인데 그 지난주 주간 차트 마감이 802.42 그러면서 3월 3일 딱 802포인트 딱 닿는 양상.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주가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802를 닿았는데 닿고 난 양상들 속에서는 과연 이제 위로 뻗는 양상으로 제가 답을 낼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이제 닿았으니까 또 이제 다시 주저앉고 가라앉는 쪽으로 답을 내야 되냐, 그런 또 시점들이 됐는데 여기 근데 지수는 802포인트 802포인트 코스닥이 디커플링으로 닿는다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요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간 차트 보면은 1월 27일 코스피에 있어서는 이제 우하향 이제 여기서 평행 박스 보이다가 우하향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앉는 그런 양상들이 코스피가 나왔고, 코스닥은 역시 디커플링인데 제법 한 단계 그 사이에도 좀 오르긴 올랐었어요. 오히려 1월 27일 이후에 2월 달 초순 넘어가는 국면에 한 단계 또 올라갔었고, 그러고는 계속 왔다 갔다 빈둥대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8월 2일 날 여기를 딱 닿는 양상들이 나왔는데 802포인트. 그 운용력은 코스닥의 디커플링 1월 27일 이후에 코스피는 좀 무딘 조정권이 나오더라도 코스닥이 디커플링 나오고 강세가 나오는 부분들을 바이오가 치고 올라가는 데서 답을 가져갔었죠. 코스닥에 있어서는 바이오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경기민감주 중심의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 양상 속에서도 바이오가 돌아서 나가고 치고 나가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견인해서 디커플링 상승을 만들 것이다 그랬는데 3월 2일까지의 결과는 802포인트 부딪히는 데까지 결과는 물론 바이오도 그중에 뭐 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2차 전지였죠. 그렇죠? 네. 특히 시가총액 가장 큰 상태에서 더 커진 에코프로비엠이나 그렇죠? LNF뿐만 아니고 지난주 이제 한 목요일, 특히 금요일 양상부터는 이제 이 2차 전지의 소부장주들 상당히 이전 시점들이 있어서는 2차 전지가 올라도 딱 그 7인방 월간 차트 상위권에 이 고점부에 있는 상당히 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딱 한 7인방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필두로는 거의 하루에 10%대 이상 급등주가 한 20-30개씩 이상도 갑자기 막 속출하는 이런 양상으로 종목 장세를 세게 가져가는 그런 지금 특징들이 있는데 지금 운용력은 여기서 이제 802포인트에 왔으니까 결국 답을 내드려야 되는데 802에 왔으니까 이제 다시 조정권으로 흘러내리느냐, 아니면 이전과는 좀 다르게 뭔가 802를 오히려 강하게 뚫고 그 다음 이제 900 그 이상의 단계로 밀고 올라가느냐에 있어서 현재 시장 기조 운용력 생각엔 코스닥 시장은 본격적인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시작됐나요? 네, 이게 이제 오히려 네. 시작이다. 현재 시점들이 코스닥의 대세 상승기에 이건 시작점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와 원인, 이유 그런 것들을 오늘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오늘 근데 대세 상승인데 활자 색깔은 다 파랑이군요. 네. 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제 한 800 살짝 넘어 있는 한 810대 정도의 코스닥 지수인데 아주 그렇게 길지 않은 시점 갖고도 코스닥 지수가 1차적으로는 1100포인트. 네. 그럼 1100포인트면 현재보다 그래도 천스닥을 또 돌파를 하나요? 그렇죠. 한 30% 가까이 오른 지수가 되겠는데 네. 1차적으로는 1100포인트, 그리고 2차적으로는 1350포인트. 1350포인트면 거의 한
70% 가까이 되죠. 이런 식으로 코스닥 지수가 네. 대세 상승기에 지금 거의 초입부를 막 넘어서고 있는 그런 시점들이다. 그때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한창 좋았을 때 네. 특히나 바이오 대세 완전히 왔을 네. 때에도 코스닥이 1300까지는 안 가지 않았나요? 그때 제가 네. 그때도 그때도 1400을 가긴 갔었던 것 같은데. 코스닥을 이렇게 막 들고 나오는 때가 있는데 네. 2020년 3월 달은 2020년 3월 한 25일 전후가 바닥이었을 거예요. 종합지수 뭐 한 1437인가 네네. 39인가 그리고 코스닥도 완전 눌려있던 때인데 그로부터 한 20일 정도 후인 4월 15일 요 투자의 신야 그때 배워야 산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공개 방송 이런 데에선 운용력이 8월 달까지 그때가 이제 4월 달 중순이니까 한 4개월 정도면은 V자 급등으로 빠졌던 그 코스피의 800포인트 특히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V자 급등을 넘어서는 상승이 8월 달까지도 나온다. 굉장히 짧은 시점 동안에도 네. 그랬던 게 이제 그 4월 15일 저점 찍고 한 20일 후였는데 지금도 코스닥의 기운이 월등히 좋아 보여요. 그래요. 뭐 코스피랑은 계속 디커플링이 될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방향성 자체까지 다른 나스닥도 별 그렇게 뭐 네. 좀 뭐 낙폭이 있어서 저거 하지만 좀 그렇고 다우 S&P도 그렇고 아시아권에 뭐 그래도 핫하게 빠졌다가 작년 하반기에 가장 많이 빠졌다가 또 9월달, 10월달 이후에는 가장 많이 올라왔던 홍콩이나 대만도 그렇게 뭐 힘 있어 보이는 지금 시점들이 아닌데 코스닥은 거의 유아독존급으로 굉장히 대세 상승기에 거의 이제 초입부 막 넘어가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로 보이는 게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물어보셨죠? 1300을 그때- 우리가 그때 그때보다 지수가- 지금 더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1300까지 그때가 얼마였지? 간다라는 건.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1060 이라고 돼 있네요. 맞아요. 딱 1062 넘고 바로 포인트라고 돼 꺾였던 있네요. 걸로 1062 기억해요. 포인트. 네. 그 근래 최고 고점이 1062포인트인데 제 생각은 1차적으로도 한 1100포인트, 2차적으로는 거의 한 1350포인트 이런 거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점 동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높아 보인다. 네. 그렇게 보이는 바고요. 물론 뭐 2025년 넘어가면 제 생각엔 코스닥 지수 3000포인트도 넘어갈 걸로 봐요. 코스닥이 3000 가면은 그때 코스피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아니요, 보여지. 아니요. 코스피와는 코스닥. 상관없이 코스닥만 코스피도 가겠지만 갔겠지만 코스닥이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할 절대적으로 것이다. 강하다. 오히려 나스닥이나 저쪽은 이제 뭐 신흥시장 중에 경쟁자로 본다면 저 대만, 홍콩보다도 코스닥이 가장 세게 강하게 월등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뭐 3,000포인트, 2,000포인트 이상은 나중 얘기고 네. 그렇게 길지 않은 시점에도 저기 1,100포인트 그리고 1,350포인트 그럼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1,100포인트면은 그래도 최근 10년 내 고점은 뚫는 정도 위치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한 1,100포인트 딱 지금 되는 위치니까 최근 10년 내 고점은 역시 21년 여름에 이제 1,062포인트 거기였고요. 그리고 제 생각엔 여기까지도 더 밀 가능성 높아 보여요. 1,350포인트. 1,350포인트면 역시 이것도 뭐 최근 뭐 20년 내 최고점 네. 넘기는 수준들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코스닥이가 1,100포인트, 코스닥이 이제 1,350포인트 치러 가는 동안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다우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나스닥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뭐 현재보다 좀 더 높은 위치 있더라도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닌데 다우 S&P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네.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뭐 올 여름까지 뭐 올라봐야 뭐 한 2,620 항상 드리는 네, 수치가 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코스피는 있었죠. 어차피 올 연중으로 봤을 때는 네. 그 뭐 연초나 연말이 비슷하다. 맞아요. 특히 여름에 그래도 가장 강해 보일 때도 뭐 한 2,600 살짝 넘는 정도, 한 2,620포인트 그 정도뿐이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코스닥이는 계속 좀 디커플링 얘기 일단 802는 간다고 했는데 802를 놓은 지금 현재 시점에 이걸 판단을 해보면 이쪽은 지금 추세적인 지금 대세 상승기에 거의 초입부로 봐야 된다. 요 개월수가 좀 요 한 또 3, 4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게 확장될 수가 있겠지만 한 1100포인트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본다면 한 1350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는 게 현재 지금 코스닥이다. 그런 일단 결론부터 내드리고 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지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802포인트가 지난주에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 이후에 과연 코스닥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도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죠. 오늘 815포인트까지 지수의 흐름들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또 중소형 장비주들이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잠깐의 상승, 잠깐의 반등이 아니라 지금부터 대세적인 상승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포인트들을 잡아주고 계시고요. 다른 지수들보다도 독보적인 코스닥의 강세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코스닥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자, 그렇다면 요 대세를 놓칠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코스닥의 강세가 시작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들 또 환경의 변화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떤 좀 모멘텀들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 그 802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후반부에 또 네.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일단 현재 802에서 왜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느냐? 예, 결국 그 802를 왔는데 802에서 이렇게 지금 이게 부딪혔으니까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가 본격적인 시세 출발점으로 봐야 되는 게 두 가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광범위한 확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섹터 간 선순환 구조. 이게 그냥 이렇게 글자로 보시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뭐가 확산된다는 거죠? 이 확산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장세, 그러니까 작년 21년 대세 하락장, 22년이죠. 22년 대세 하락장이나 21년 하반기에도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반등한 적은 계속 있습니다. 예. 지수가 한 달 동안에 이제 푹 빠졌다, 연초에. 또 이렇게 네. 반등하고 이런 적들은 있는데 계속 그게 작년에 한 3번 정도 있었죠. 그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의 특징은 확산이 못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2차 전지여도 네. 2차 전지에 작년에도 이제 지수 푹 빠지면 이제 또 그 가장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코스닥은 아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코스모 신소재 딱 거기에서만 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에선 반등 주고 딴 것들은 진짜 지수 빠질 때 확 빠졌다고 네. 미적지근하게 이제 소재 부품 장비에 또 4, 50개 좀 넓게 봐서 100개 이상의 종목들 것들은 지수 빠진 데에 대해서 반등만 나오지 이게 탄력적인 어떤 종목 장세, 순환 장세 이렇게 못 간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예를 들면 또 그렇고 여타 종목들에서도 막 확산이 못 일어나요. 근데 지금 여기 이번 지금도 물론 또 12월 달에 이제 코스닥이 작년도 가을 8월 달 중순에서 9월 달 말 10월 중순까지 또 이제 폭락이 나왔다가 반등을 했다가 다시 12월 달에 폭락이 나왔다가 1월 달 지금 반등이지만 지금의 특징은 꾸역꾸역 반등이 나오다가 802포인트 그 전후 시점, 지난주 주중반이죠. 지난주 주후반. 지난주 이제 목요일부터 슬슬 수목부터 조금 그런 기미가 있더니 금요일, 월요일로 넘어가면서는 그냥 광범위하게 확산한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안에서도 꿈쩍도 못하고 있던 거의 한 1년 반, 2년 이상 꿈쩍도 못하고 있던 그런 소재 부품 장비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막 확산이 돼갖고 이제 탄력 있는 막 종목 장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섹터 간 선순환 구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전까지는 802포인트 이전까지는 지난달도 그렇고 지지난달 작년도의 반등장도 그렇고 한 놈이 죽어야만 다른 섹터가 반등이 나오는 그 구조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항상 그랬죠. 맞아요. 예, 2차 전지가 엎어져야 바이오가 반등이 나오고 또 어디가 또 이제 엔터테인 어디가 또 엎어져야 맞아요. 다른 쪽이 반등이 나오고 맞아요. 하나가 그 돈이 딱 한정된 데에서 돌다 보니까 하나가 죽어야 그래도 이쪽이 좀 꿈틀꿈틀 반등이 나오고 이런 구조였는데 이 802포인트 지난주 중반부 이후로 이제 802에 다가서고 그걸 넘어서는 요 시점의 특성 변화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딴 쪽이 이제 좀 쉰다. 이틀, 3일 동안에 너무 달렸다 하고서 쉰다 하면 거기서 다른 섹터가 또 이제 펑 하고 치고 올라오죠. 종목들이. 펑 하고 치고 올라와서 이게 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이쪽이 이제 또 쉬어가는 구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섹터가 또 며칠 쉬었다고
팡치고 올라가고 이런 식의 섹터 간의 선순환 구조, 이게 대세 상승량의 특징인데 네. 이게 802포인트 전후 시점 여기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타나도 아주 좀 뭔가 자기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 이거는 대세 상승기의 특성이거든요. 이건 대세 상승. 시간에 있어서도 그래도 4개월, 5개월, 6개월 이상에 걸쳐서 그리고 폭에 있어서도 상당히 크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대세 상승기의 특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역시 802라는 지금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위도 굉장히 센,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대세 상승장의 준비 기간의 그런 뭐 계속 등락의 작업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코스닥만큼은 대세 상승기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점으로 본다 하는 내용들이고요. 광범위한 확산이라는 걸 뭐 또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린다면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 그 양상들이죠. 금요일 양상들 보면은 이전에는 딱 이제 같은 2차 전지 부류 안에서도 가장 뭐 대표 주격 그런 것들 안에서만 움직이지 여타 이렇게 뭐 이제 뭐 2차 전지의 뭐 동박 관련주 뭐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전액, 전구체 또 2차 전지 뭐 박스, 뭐 캔 이런 거 이런 부품주 내지는 저쪽도 뭐 리튬이나 코크스 등등의 소재 관련 이런 것들은 사실 별 꿈쩍을 못 했거든요. 거기가 막 이제 강하게 반등 나오면 반등 찔끔찔끔 따라가는 그런 느낌 정도뿐이 안 나왔었는데 지난주 중반 후반 넘어오면서는 이제 이런 시가총액에 있어서도 뭐 한 1조, 2조 원대 또 3천억, 5천억, 7천억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1월 달에도 그 추세가 전혀 종목들이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그때도 보면 뭐 AI주, 뭐 로봇주 해갖고 네. 그래도 한 보름 한 달을 두고선 주가 막 3배, 4배 올리는 종목들이 있어도 그건 하나도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이유는 조그만 것들이니까. 시가총액 뭐 300억, 500억, 600억 이러던 거를 그래도 보름 한 달 올려쳐갖고 1,500억, 2,000억, 3,000억 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는 어차피 내가 저 시가총액 300억, 400억짜리에서 살 일도 없고 거래량도 당시 저 바닥에서는 없으니까 별 그냥 감흥이 없는데 네. 지금의 이 양상들, 지금 지난주 후반 이후의 양상들은 다 살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시가총액에 있어서도 그렇고 거래량, 거래대금, 호가에 있어서도 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 종목이 오르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이건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종목들을 그것도 딱 뭐 차트에 있어서도 자리 탁탁 만들어 주는 대로 또 올라가고 주는 대로 올라가고 하는 거는 전형적인 대세 상승장의 특징이죠. 마음 먹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모양 잡히고 조금 모멘텀 불고 조금 수급 붙이면은 그대로 시세로 이게 착착 이어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대세 상승장은 지금 너무 또 오랜만이라 어떤 맞아요. 섹터를 불구하고도 대세 상승장에 대한 기억이 아마 맨 마지막 기억이 그 거의 한 재작년이죠. 재작년 10월에서 12월 그 특정 섹터 뭐 NFT나 뭐 어디죠? 뭐 게임 뭐 그걸 또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 그렇죠. 특정 섹터니까. 그리고 뭐 그 전후로 본다면은 바로 직전이 이제 21년 8월, 9월 거기서 이제 수소산업이 한 2달 동안에 그 수소산업 뭐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 종목들이 막 돌아가면서 이제 수급 붙는 대로 착착 이제 시세가 나던 그런 기억이 뜬 게 거긴데 요런 이제 대세 상승기의 특징을 특정 섹터뿐만 아니고 지금 이게 코스닥 거의 전반적으로 이게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특징적인 얘기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2차 전지는 좀 주춤해졌죠. 그래도 금요일과 수목부터 살살 좀 분위기 띄우고는 금요일과 월요일 굉장히 또 뜨거웠다고 오늘은 조금 주춤해지니까 바로 또 막 바이오를 올려쳐버리고 또 이제 또 바로 또 뭐 엔터테인 이런 거 막 확 올려쳐버리고 이런 양상들은 전형적인 대세 상승장의 특징이죠. 이건 계속 섹터 간에도 선순환 구조. 그래서 얘네 또 올려치다가 여기가 좀 이제 주춤해지고 저희가 좀 쉬었다면 저것도 올려치고 이런 양상 속에서 계속 종목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또 충분히 조정을 받고 또 그런 양상들 속에서 이게 대세가 새롭게 뻗어나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의미가 많다 하는 그런 포인트고요. 이게 현재 시점 802포인트를 지금 전후로 한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반으로는 여기서의 아주 중요한 지금 802를 닿았기 때문에 빠질 것인가, 802를 닿았는데 여기서 밀고 올라갈 것인가에
가장 결정적인 팁으로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갈롬갈, 델롬델의 장세였습니다. 가는 종목들만 가고 정말 제한적인 종목들 안에서만 우리가 좀 상승과 하락을 좀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자, 이제는 그 영향력이 점점 더 넓어지고 확산되는 장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종목에서 종목뿐만이 아니라 섹터에서 섹터로 계속해서 이 상승의 기운이 조금 더 확산되고 또 순환되는 장세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코스닥의 대세 상승기가 시작이 됐고요. 정말 코스닥이 제대로 상승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종목들을 모두 다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대세 상승기에 정말 코스닥에 있는 모든 섹터들이 다 이런 상승의 순환을 맛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또 그 부분에 대한 힌트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오래 기다렸던 이 대세 상승장인데 코스닥에서 이 대세 상승장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스닥이 왜 유독 지금 시그널이 엄청 좋고 네. 대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걸 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6가지 정도 좀 볼 수 있는데 하나씩 일단 간단히 짚어드리고 자세히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는 일단 조정기가 뭐 섹터별로 지금 코스닥의 중추가 될 수 있는 섹터라면 역시 시가총액 비중상으로 소부 반도체, 뭐 PCB 소부장 이런 쪽들도 하나의 축이고 또 바이오도 아주 중요한 축이고 코스닥에 있어서는 코스피에서는 비주류지만 코스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그리고 또 2차 전지도 이제 시가총액이 상위권 중심으로 많이 불면서 그리고 이제 하위권 종목들도 꽤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여기 코스닥에 그쪽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뭐 게임 뭐 등등 해갖고 또 소비 관련 그쪽도 하나의 또 축이고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충분한 조정기 보통 지금 18개월에서 거의 한 30개월 정도 요 주요 섹터들 다 조정기가 충분했고 그런 가운데 계속 지금 뭐 작년 말 올 연초까지는 이게 또 바닥만 다지고 있는 그런 지금 양상들이었다면 그게 이제 추세적으로 돌아 나가려는 포인트들 거기에 이제 종목 장세 붙이려는 그런 양상. 그래서 이런 하나의 요인,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저렴한 시장 규모, 이것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정부 집권 2년차. 이것도 제가 코스닥에 영향이 있어요? 이것도 꽤 영향이 있죠. 그래요? 정부 집권 2년차. 그냥 주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과거 한 20년 동안 보면은 이것도 잠시 후에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IPO 또 IPO 공모주 시장 이쪽이 작년에 아주 크게 죽었었는데 이쪽 활성화 목적으로 좀 기관이나 세력들 그쪽도 상당히 개입이 있는 걸로 지금 좀 보이고요. 그리고 주요 마켓이라면은 뭐 흔히 저 미국 시장의 이제 3대 지수뿐만 아니고 한국의 또 코스피 그리고 저쪽 뭐 해외에 있어서도 그래도 주로 좀 최근 흥미 있었던 건 뭐 홍콩이나 대만 이런 쪽들이 변동성이 좋으니까 저러는데 그쪽 주식시장 안에서의 또 흥미도나 또 마켓이라는 게 꼭 주식시장만 우리가 어떤 돈이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렇죠 포함이죠. 부동산이라든지 코인도 역시 흥미두나 맞죠. 옛날만큼 흥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뭐 하는 짓인가 막 싶고 이게 돈도 안 되는 거 밤새도록 뭐 하나 막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부동산. 주요 마켓들이 흥미가 둔화돼인데 지금 딱 이제 이 코스닥을 하나의 지금 돌파구로 지금 만들기 위한 작업들 그리고 또 이게 대세 상승 막상 대세 상승만 해버리면 사실 서학개미도 들어오겠죠. 떠났던 서학개미도 재미없는. 쟤네만 저렇게 잘 가네.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은 이 뭐랄까요 패턴과 뭐 이런 순번 이런 게 항상 분명하게 이걸 탁탁 맞춰서 움직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서학개미분들도 우리 젊은 분들도 이걸 연구하다 보면 이건 좀 되겠어. 근데 막상 미국이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인 것 같지만 주식시장 보면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이든 뭐 중위권 종목이든 그냥 투기장이에요, 사실. 흐름 자체는. 크게 길게 막 뭐 1년, 2년, 3년을 보면 그래도 밸류와 어떤 기업 가치에 어느 정도 이제 수렴해 간다 이렇게 되지만 그 시점 월별로, 주별로, 일별로 봤을 때는 그냥 투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닥의 대세 상승자가 이럴 때 보면은 자로 탁탁 잰 듯이 딱딱 움직여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실
좋아하죠. 수익도 많이 나고. 규칙만 예. 찾으면 확실하게 또 그럼요. 나에게 예.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올 뭐 한 초여름, 여름만 돼도 네. 떠났던 서학개미들도 내가 왜 이걸 미국 주식 왜 하고 있나 해갖고 코스닥 하러 오히려 몰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좀 보이고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미래 미래성장성. 성장성. 예, 이것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네. 자, 상승장 가능 요인 6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키워드만 보셔더라도 이게 뭐지 좀 궁금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맞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볼 거고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바로바로 소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충분한 조정기, 주기가 도래했다. 네, 그렇죠. 주기, 예, 주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쵸. 일단 그림보다 이거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각 섹터들 이걸 이 코스닥을 구성하는 주요 섹터들 보면은 이게 이 조정기가 코스닥에서 보통 어떤 섹터도 보통은 같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뭐 2010년대도 2000년대도 그렇고 그때는 2차 전지도 물론 하나의 전기차 뭐 테마 있었지만 워낙 그때는 시총 자체가 적었으니까 주로 이제 뭐 반도체나 이제 뭐 PCB 관련 뭐 등등 휴대폰 뭐 이런 그 소부장주 그거의 축 그리고 이제 바이오의 축 이건데 서로 주로는 엇갈려 이렇게 움직이는 양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그 바이오의 확장성이 바이오는 뭐 또 몇 달 오르다 보면 주가 막 2배, 3배, 4배 막 그렇죠. 올라가니까 확장성이 좋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주로 바이오 그 흐름에 많이 연동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은 조금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번 돌아오는 이 코스닥의 대세 상승장은 같이 갈 것 같기도 해요. 이게 2차 전지들도 지금 네. 그걸 넘어서 버렸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고점부에서의 벌써 한 1년 반 이상 동안에 이제 대장주 쪽을 본다면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등등 대장주 쪽 그 7인방 그 종목들을 봐도 그 고점부에서 지금 벌써 한 3번, 4번 등락 과정 중에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죽으러 가야 되는데 그럴 가격을 넘어섰어요.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월요일 하고선 이제 이틀 팍 올려치면서 그 선을 지금 다 넘어버렸거든요. 그럼 여기가 헤드앤숄더의 고점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영역을 또 만들러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중요한 건 7인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십 개 오히려 훨씬 수가 많은 이제 소부장 시가총액 뭐 1, 2조 뭐 3천억, 5천억, 7천억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거긴 계속 누워 있었는데 벌써 누워 있은 지가 18개월 그 어떤 종목은 주로 보면은 딱 18개월 전이 재작년 한 9월이죠. 그때 피크로 해갖고 쭉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빠졌다가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 혹은 또 재작년 이제 2020년도에 이제 9, 10월 그 2차 전지 장세 네. 그때가 8월까지 바이오 장세하고선 9, 10월 달이 2차 전지가 확 뜨거워졌는데 그때 상투 쳐놓고선 거의 그때부터 저 조정받은 건 한 30개월 지금 조정받고선 네네. 계속 비기적하고 있는 양상들인데 오르셨네요. 예, 이 친구들은 계속 잠자고 있었어요. 불과 지난주 월화까지도 주로 그냥 이러고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주로 보니까 차트들은 18개월, 30개월 동안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역배열에서 돌아서 나갈까 말까 하는 그 패턴들인데 거기서 강한 시그널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게 또 2차 전지 소부장이니까 이것들도 18개월, 30개월 조정받고 거기에 불을 붙여버리면은 활활 타겠죠, 이게. 그 뭐죠? 젖은 낙엽이 아니고 지금 완전 바싹바싹 날라있는 낙엽이니까. 예, 그런 양상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 PCB 소부장주 같은 경우도 여기는 조금 지금 조정받은 지가 12개월 뿐이 안 된 것들도 있어요. 작년 뭐 거의 한 연초 1, 2월까지도 버티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한 주로 PCB들이 그렇죠. PCB들이 재작년 하반기에 확 강했다가 연초까지도 강했다가 그러고 이제 빠진 종목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12개월에서 24개월. 근데 여긴 계속 좀 아직은 모색 중인데 밑을 탈피할까 말까 주로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또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또 회복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 기간 좀 안 좋긴 하지만 예. 이것들도 이미 선조정을 많이 받아놨고 그런 가운데서 벌써 한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계속 바닥다지기 중이니까 예.
사실 뭐 말르기는 그래도 바싹 말라 있는. 그렇죠. 그리고 밸류적으로는 거품은 다 빠졌죠. 보통 보면 지금 뭐 퍼 수준도 뭐 한 네. 12개월 뭐 예상치 그거 해도 뭐 한 8배에서 15배 사이 그 정도니까 거품은 지금 다 빠져 있는 거. 예, 그런 단계니까 예, 그렇고요. 또 뭐 엔터테인이나 의료기기 이런 것들은 거의 연초 넘어오면서 지금 1월달, 2월달 넘어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막 돌파해서 다 넘어가고 있죠.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 주들 중에서도 뭐 SM, 뭐 YG엔터, YG 밑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죠. JYP 뭐 등등이 해갖고 역사적 신고가를 막 돌파해서 지금 막 그걸 뚫고 올라가고 있는 요건 대세 상승인 거죠. 네, 그리고 네. 의료기기 쪽들도 예, 지금 뭐 주요 업체들 시가총액 2조, 3조 원대 기기 그 종목들 거의 한 7종목 이상이 역사적 신고가 뚫고선 지금 신고가 지금 넘어가기 시작한 지 좀 된 지금 시점들이고 요것도 대세 상승기의 특징 중에 하나죠. 다 밑에서 돌아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에서 새롭게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게 있으면서 또 밑에서 이제 18개월, 30개월 조정을 충분히 받아놓고 밑에서 다지기 만들고 그게 이제 역배열로 돌아나가는 게 무수하게 나오면 여기가 대세 상승인데 그런 특징들을 또 갖고 있는 지금 시점들이고요. 네. 그리고 소비 관련된 기업들 여기 뭐 이런 것들도 보통 한 15개월에서 24개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주로 뭐 저쪽이죠. 게임이나 저쪽 그쪽 게임 산업이나 또 인터넷 이런 것들은 평균적으로 한 15개월 정도 재작년 가을까지 강했다가 예, 겨울까지 그러고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한 15개월 그리고 또 보편적인 또 이제 소비주들 보면은 한 24개월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밑에서 돌아 나갈까 말까 고르고 있는 지금 시점들이고요. 바이오는 평균 지금 18개월에서 30개월. 보편적으로는 2020년 8월달, 9월달 피크해 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고점 만들고 주가 훅 빠졌다가 바닥 따지게 하는 종목들은 30개월. 그리고 조금 더 짧은 것들은 보통 한 18개월 정도가 많아요. 18개월에서 30개월. 계속 지금 뭐 바닥 계속 다지는, 바닥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네, 또 역배열 얼마든지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인데, 네. 이렇게 그 섹터들이 충분한 조정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가가 이제 팍팍팍 예를 들어서 대세 상승 만들었다가 한 3개월, 6개월 동안 팍 빠지면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 빠졌고 이제 맞아요. 오르지 않을까 이러는데 절대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가장 기본이 언제나 최소 18개월, 또 길면 막 30개월 이 정도 이제 바닥 따지기 하고 이러면 이제 이전 고점에서 달려들었던 기대를 갖고 왔던 투자자들은 다 떠나겠죠. 이게 적은 시간 같아도 굉장히 긴 시간이니까요. 엄청 길죠. 1년 반, 2년 이런 네. 뭐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못 견뎌요. 난 맞아요. 주식이랑 인연 없어서 다 떠나고 나가지. 그래야 항상 또 다음 대세상승 사이클이 또 오는 건데 요런 지금 특징들 이게 첫 번째 요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차트 봐야죠. 네. 차트도 거의 주기가 그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도 봤던 차트죠. 예. 이게 바이오 2년 6개월 주기. 네. 이게 이때까지는 계속 바이오 주기랑 이게 일치했어서 저거 아닌데 이번은 조금 특색 있게 복합으로 끌어당길 것 같은 생각도 상당히 있는 시점이에요. 예, 아까 그 뭐 1100포인트, 1350포인트 여기 주기, 항상 요 주기별로 이게 또 대세 상승기를 계속 반복해가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는데 현재 이 코스닥에 있어서 새로운 이게 또 주기 사이클의 지금 시발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본다면은 항상 코스닥의 대세 상승기들이 코스피랑 다르게 나타났어요. 코스피 대세 상승이 오히려 나타나고 나서 그러고 코스피가 이제 바로 빠지지는 않고 빈둥거릴 때 코스닥 대세 상승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코스피에 있어서는 이제 푹 빠졌다가 그냥 뭐 밑에서 그냥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데 코스닥 대세 상승이 팍 몇 달 동안 또 나타나든지 이렇게 코스피랑은 항상 좀 또 거꾸로 코스피가 막 대세 상승기였던 여기 2009년에서 2014년 이럴 때는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그 과정 중에서 뭐 대세 상승 반락을 반복하던 시기에 꼼짝없이 코스닥은 꼼짝도 안 하던 그런 시점도 네. 있고 서로 이렇게 디커플링이 강한데 지금도 오히려 올 연중 보면은 코스피는 뭐 기껏해야 뭐 여름에 한 2620 뭐 그 정도 주로 별로 그렇게 크게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봐서도 별 감흥이 없다 그렇게 되는데 코스닥이는 이 대세 상승이
상당히 세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본다 하는 그런 내용들 되겠고요. 그 그렇군요. 다음 이제 네. 시간 시간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일단은 결국에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PCB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뭐 엔터, 게임, 인터넷, 바이오 정말 쉴 만큼 쉬었던 섹터들이 기지개를 좀 크게 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가운데 뭐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도 열심히 좀 푸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긍정적인 모멘텀들도 계속 들러붙으면서 가격이 이제 주가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섹터들 말고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 뭐 금융 이쪽은 아닌 거예요? 이 대세 상승기에. 지금 그런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이거 다섯 가지나 이것도 더 너무 지금 설명을 해야 궁금한데.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시간은 12분.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예. 다음 코스닥이 왜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지 다음 이유 살펴볼 건데 네, 두 번째 이유 저렴한 시장 규모.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저렴한 시장 규모. 네. 이런 것들도 무슨 얘기인가 싶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이 코스닥이가 우리가 여기에 또 속한 종목들 거의 한 1000개가 넘어가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이게 저거 한 느낌이 들어도 네. 사실 지금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돈놀이잖아요. 각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사실 상당히 좀 돈놀이 개념. 심지어 뭐 코인이나 이런 건 그야말로 완전 돈놀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뭐 2020년대가 돈놀이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지금 흔히 좋게 얘기하면 유동성 뭐 장세, 유동성 장세 끝났었지만 다시 또 돌아오지만 그런 면들인데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총합을 놓고 봤을 때 코스닥 시장 자체는 그냥 진짜 갖고 놀기 좋은 한 종목 정도뿐이 안 되는 종목 수만 많지 그런 하나의 지금 규모뿐이 안 된다. 그건데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총합이 오늘 기준으로 보면 379조 원. 379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362조 원이거든요. 네. 코스닥 다 합쳐봐야 삼성전자 하나뿐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더리움 저런 거 뭐 무슨 가치가 있어요. 뭐 비트코인에는 한 절반뿐이 안 되는데 코스닥이 그래도 2등. 비트코인의 절반, 근데 이더리움 시가총액만 해도 245조예요. 코스닥 다 합해요. 그 좋은, 앞으로 크게 좋을 수 있는 그 기업들 다 합쳐봐야 지금 379조뿐이 안 되는데, 그리고 미국의 이제 뭐 나스닥 이런 걸 예를 들면 애플 시가총액의 거의 8분의 1 수준. 예, 애플이 한 2,000조 정도 하니까요. 네. 예. 그리고 요즘 그래도 많이 치고 올라온 엔비디아나 네. 또 테슬라, 이런 것들 시가총액이 한 700조 정도 하니까 그게 한 절반 정도죠. 네네. 예. 뭐, 미국의 나스닥으로 보면은 또 시장 규모가 미국의 나스닥 전체 이제 시가총액이 한 2경 정도 되거든요. 2경 내외. 그럼 뭐 100분의 1은 조금 넘고 한 50분의 1도 안 돼요. 예. 한국 코스닥 시가총액 총합이. 전체 다 합. 예, 379가 굉장히 커 보여도 네. 얼마 안 되는 규모라고요. 이 저렴한 시장 규모라는 건 이게 어떤 또 메리트가 있냐면 치고 올라갈 때 지금 보면 이제 1150이나 뭐 1350도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1350 해봐야 70%가 약간 안 될 정도인데 결국 뭐예요? 시가총액이 한 600조 살짝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379조에서 600조 살짝 넘어가는 정도가 상상도 안 되는 막 1350 이런 수치고 그리고 한 코스닥 2000포인트 하면은 그럼 한 800, 900조 정도 되겠죠? 8,90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2025년이 넘어가면 운용생활 3,000포인트도 넘는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래봐야 뭐 한 1,500조, 1,300조? 예. 그 정도 규모. 그러니까 이 저렴한 시장 규모, 이 작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은 이 시장 규모도 메리트가 있다. 유동성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 글로벌 저기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하는 부분들인데 다음 이제 세 번째 거 지금 보면요. 정부 집권 2년차. 정부 집권 2년차. 요것도 올해가 어떻든 또 이제 신정부의 2년차죠. 네. 작년 5월 이제 선거하고 나왔고, 예, 지금 정부 집권 2년차인데, 과거 지금 보면은 주로 이 집권 2년차, 간혹 보면 집권 뭐 3년차 가서 또 올린 경우들도 있지만, 2년차에는 코스닥이 희한하게 또 강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게 또 뭐 신정부나 이게 하여간 또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거. 예. 새로운 정부니까 네. 어떻든 힘도 제일 세고요. 정부의 힘이 어떤 정부를 떠나가지고 네네. 첫 해에는 이제 정권 이제 인수받고 적응기. 어쩌고 하면 이제 뭐 파악해야 되고 이건 보고받고 파악하고
막 계획 세우고 저래야 되고 그래도 유일하게 뭔가를 밀어붙여서 뭘 할 수 있는 해가 2년 차죠. 2년차부터. 예, 2년 차, 뭐 3년 차, 그 정도나 또 힘이 있지. 이제 4년 차 막 넘어가면 이제 또 레임덕도 슬슬 오기 시작하고, 예, 뭐 등등 해갖고 이제 힘도 빠지고 분위기도 또 그렇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2년 차는 항상 또 증시에서도 좀 기대감도 높고 그런 해인데 가장 단적으로는 98년도, 97년도 12월 대선 이후에 이제 98년 2월에 그 이제 IMF 직후에 취임한 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는 무려 집권 2년째 지수가 4배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땐 그래요? 그때 또 IT 막 벤처. 근데 그때는 4배이진 하지만 지금이랑은 좀 개념은 많이 달라요. 그때는 코스닥 종목 수가 한 5, 60개 뿐이 없었거든요. 훨씬 규모가 네. 규모가 작았습니다. 작았으니까 네. 이게 지금은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이게 찌그러져 보이는데 또 그런 또 차이 있는데 그 이후 시점들이 있어서도 보통 집권 요 2년 차 고기는 상당히 또 정책적인 효과 이런 드라이브 또 상당히 노출되는 그런 시점들도 많고요. 그 이후에는 그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가 또 그랬죠. 그때가 그 리먼 브라더스 뭐 등등이 갖고 금융위기 쇼크 그 직후 고해가 이제 집권 1년 차였고 그 다음 해가 이제 2009년도 집권 2년 차 때 코스닥 어마어마했죠. 그때 또 막 그린 에너지 막 또 신재생 뭐 또 LED 해갖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마어마했었는데 네. 그런 특징들 여기서는 차트에선 저 위에 게 너무 커서 작아 보여도 한 해 동안 지수가 2.5배 올랐습니다. 와, 예. 한 그런 해 면들이 동안? 있었고 예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예. 세 번째 이유 바로 넘어갈까요? IPO 시장입니다. 그동안 IPO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잘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요것도 좀 개입이 많이 됐다고 느껴지는 게 요거는 오히려 지난주 흐름보다는 그 지금 1월 달, 2월 달 그래도 코스닥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올려친 종목들 중에 저런 종목이 많아요. 작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다가 네. 상당히 인기를 받으면서 상장을 했다가 작년도 또 대세 하락기 속에서 주가 그냥 뭐 하염없이 그냥 주룩주룩 흐른 그런 종목들을 맞아요. 1월, 2월에 반짝반짝 그 나름대로 어떤 거는 또 뭐 이제 AI 이슈를 붙여서 또 어떤 거는 뭐 폐배터리 이슈 붙여서 등등 해갖고 번쩍번쩍 올린 것들이 꽤 보이거든요. 요거는 제 생각에는 그 이게 IPO 공모주 시장이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뭐 우리 액티브하게 주식하는 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지만 이게 상당히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좀 날로 먹는 시장이거든요. 날로 먹는데 그래요? 네. 돈도 크게 먹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거의 없으면서 굉장히 큰 돈을 그냥 가만히 그냥 진짜 판 깔아놓고 버는 그런 시장이 IPO 공모주 시장이기 때문에 늘 뭐 기관 쪽에서는 이 공모주 시장 굉장히 활성화되고 막 청약 인기 높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작년에 그러고 죽을 쓰니까 공모주 시장이 이제 작년 하반기 넘어오면서는 거의 이제 죽을 썼죠. 그럼 이제 거저먹는 시장 그게 거의 이제 막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이런 상황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IPO 공모주 시장을 상당히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종목들을 또 끌어당겨야 되고 특히 코스닥 자체가 장이 강하고 좋아야 결국 새로 또 계속 이제 상장시킬 수 있는 공모 받아서 상장시키는 이제 IPO 기업들이 계속 또 프리미엄도 많이 얻고 경쟁률도 높고 그래서 또 이 수수료도 많이 챙길 수 있고 그런 구조들이 돼 갖고 이런 것들도 국내 뭐 좀 기관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뭔가 코스닥에 근데 사실 뭐 이 코스닥 저걸 이끄는 거는 기관도 기관이지만 역시 부티크나 이런 쪽들 대형 그런 쪽들이 훨씬 영향력은 크지만 이런 요인도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마켓 특미도나 이 부분이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로 말씀드렸지만 올 여름 되면 서학개미들 떠났던 서학개미도 이제 뭐예요? 가을에는 이제 전어 먹으러 찾아온다듯이 그러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네. 이게 다 재미가 없어요. 예. 예? 시중에 유동자금 내지는 유동자금은 항상 또 있는 것이고 또 유동자금이 정 없어도 뭔가 욕구만 불타면은 사람들이 또 이제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걸 시장을 뛰어들잖아요. 네네. 다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코인, 재미없으면서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런 회의감은 뭐 늘 들어오면서도 시세가 막 오르면은 그래도 그게 그게 뭔 필요냐, 가치가 뭔 필요냐, 시세만 오르면 됐자고 이걸 뛰어드는데 그것도 재미없고. 네. 또 주식 시장도 영 그래요. 맞아요. 미국도 저 뭐 보면 벌써 한 2020년 이후로
벌써 유동성 장세 그거 하고선 한 3년째 지금 돼서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처음엔 막 환상이 있었거든요. 미국 시장 하면 미국 막 나스닥의 주식, 미국의 이제 대표 주식 하면 어떤 굉장히 한국보다는 훨씬 이게 고도화된 어떤 메커니즘과 사이클과 또 합리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이게 돌아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3년을 겪어보니까 야, 투기판도 이런 투기판도 없구나. 예, 이건 뭐 그냥 완전 엿장수 마음으로 그냥 쭉 갑자기 뺐다가 또 쭉 올렸다가 이게 뭐 예,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흥미를 잇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도 전처럼 이제 나오지가 않고 예, 이런 지금 부분들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항상 코스닥의 대세 상승장 예, 주기적으로 항상 올 때 보면은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이 판의 이 분위기가 항상 코스닥의 대세 상승기 가져가면은 이건 누가 주식 오늘 처음 이거 투자하러 온 사람들도 그냥 시세판만 보는 순간에도 야, 나도 이건 무조건 뭐 빚을 내서라도 해야겠구나 싶을 정도로 항상 흥미를 계속 여기서 이게 조금 이제 쉬어가면 저걸 이제 방 띄우고 그것도 우리나라 주식들은 항상 차트를 각을 탁탁 맞춰서 움직여주거든요. 이게 한국이 예? 또 각을 좋아하죠. 예, 한국이 각을 좋아해요. 각을 맞아요. 딱딱 이걸 정해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IQ가 높잖아요. IQ가 높은 사람들한테 미국처럼 그냥 주인자 마음대로 확 올렸다 확 뺐다 이러면은 IQ 높은 사람들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IQ 높은 사람들은 내가 연구하면 이게 각 나온 대로 이게 탁탁 대줘야지.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코스닥 대세 상승장 그럼 여기가 글로벌이 다 같이 2000년 3월, 4월, 5월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때 글로벌이 다 같이 가는 가운데 코스닥이 상승률을 더 높게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나스닥도 별로 많이 못 갑니다. 올 여름도 그렇고 올해 별로 못 가요. 예. 다우 S&P 저 한국의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서 거의 군계일하고도 코스닥이 치고 올라가는 구조가 돼버리면 어마어마하죠. 예. 뭐 미국 사람도 한국 코스닥 하고 싶어서 올 수도 있겠는데 그럴 것 같지 않고요. 거의 자존심이 크니까. 한국의 서학개미는 아마 돌아올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6번. 세계 최고의 미래 성장성을 예, 코스닥이 가지고 있어요. 간단히 그냥 생각해도 예를 들어 뭐 나스닥 좋은 시장이죠. 1등 기업들 많고 그쵸. 이미 예, 그 벤처였는데 크게 성장한 회사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각 섹터별로 봤을 때도 더 클 수 있는 회사들이 물론 거기서도 시가총액 낮은 거에서 이제 클 수 있는 회사들이 있겠지만 예, 얼마나 또 이게 규모가 커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스닥의 이제 이경이 규모가 훨씬 확장될 수 있는 그게 이제 덩어리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는데 코스닥은 아까도 봤듯이 379조고 이게 코스닥의 품목들을 보면 우리가 코스닥 지수 맨날 이게 맨날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봤고 별로 후져 보여도 사실 알고 보면은 세계 초일류가 많습니다. 그렇죠. 각 분야 섹터들로 봐도 소부장 쪽들도 그렇고 또 여기에 주요한 축들이 되는 이제 소비, 뭐 엔터테인이나 이런 것들도 과거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즐기던 우리나라의 엔터였지만 지금은 한류가 그래도 글로벌의 탑권으로 지금 올라서 있는 그런 시점들이잖아요. 네. 그럼 유일하게 지금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3류, 4류인 게 바이오예요. 그럼 이거는 나쁜 거냐? 나쁘지 않은 거죠. 왜? 한국이 해서 대한민국이 해서 뭐 어느 분야는 뭐 원래 1등이었나요? 다 완전 불모지에서 해서 1등 못 만든 분야가 없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도 뭐 5년, 10년 막 지금 2020년대 후반, 2030년대를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메리트가 있는 시장인데 한국의 또 바이오인데 지금 예, 현재 시점 본다면은 그렇죠. 주가 자체들도 그 앞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몇 조 원, 몇십 조 이렇게 클 회사들의 이 씨앗이나 다름없는 회사들이 지금 많이 포진돼 있지만 시가총액은 전체적으로 봐도 그다지 뭐 크지 않은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뭐 당장의 지금의 시점의 대세 상승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 지금 봤을 때도 시장 마켓 하나하나를 봤을 때 가장 성장성이 높고 앞으로 또 올릴 수 있는 여력이 큰 쪽이 어느 시장이냐 봤을 땐 코스닥이죠. 어디 뭐 홍콩 대만 뭐 딴 데가 어디 견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엔.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대세 상승이라는 요 네 글자가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시그널이기도 하죠. 코스닥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상승의 기운들이 여러 가지로 좀 몰려오고 있다라는 점 분석을 해드렸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운을 같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 지지난주 또 섹터별로 또 흐름들 분석해드린 강의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종목을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운용형님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